25였지? 금요일날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거였나? 아, 삼각 내용 도시판이네. 확인을. 아. 네네, 같이 볼게요. 아, 참, 민재도 좀 보여주고. 금요일 날 검사 어떤 거였어요? 그 문제 심한 네네네. 그거랑 잠깐만, 워크북이 금요일까지였나? 기억이 안 나네. 상관 워크북이었어. 이거 방금 전에 본 거. 아니, 변형 문제는 근데 굳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본인들 이제 어차피 워크북을 하는 건 도식화까지 다 끝나고, 변형 문제를 푸는 건 도식화까지 끝나고 이제 하는 거니까. 네. 워크북이랑 그 도식화만 검사할게요. 이거 해놓고 채점해야 돼서 당황하고 아예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아래 쓴 문장은 뭐예요? 주제문? 알겠습니다. 필링 데이터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아니구나. 첫 번째. 잠시만요. 왜 따로 있냐? 여러분 그 단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단어를 여러분이 그 깜지 페널티 쓰고 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주면서도 여러분 단어 암기하는데 도움되라고 제가 셀프 테스트를 뽑아준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네요? 상요?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효율성을 높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효율성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다 뛰게 할 수밖에 없어 내 입장에서. 그렇잖아. 그죠? 그 전에 내가 충분히 이해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입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지금 하는 것들이 다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들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라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학원 다니는 것도 아마 비슷할 거고 학교에서 수행평가하는 것도 다 똑같을 텐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겠죠. 나한테 수업을 똑같이 듣는데 왜 점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에서 다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똑같이 단어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계속 똑같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시험 조지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시험 잘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 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 이런 태도로 공부할 거면은 대학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얘기 차치하고 진도 나오겠습니다. 어디를 차례죠? 7번 1번 7번 1번이요? 네. 자, 우리가 진도가 또 할 게 많으니까 얼른 해야겠네요. 그 get set 1번, 3번 이렇게 세 개가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었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서술형 및 어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혹시라도 그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아마 이제 그 외부 지문 어법 변형 테스트도 이제 추가로 좀 볼 건데요. 어법 변형 테스트는 당연히 여러분 그 get set 1번, 3번 이것만 낼 겁니다. 나머지는 어법 안 낼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봅시다. 7번 1번부터 볼게요. As psychologists, 심리학자로서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는데 only too well,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만? The vital,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만요. 자, 근데 어떤 역할이냐? 대절이와 관계대명사 나와 있습니다. 자, 대절이와가 사실 중요한 내용이겠죠. Beliefs and attitudes play in accomplishing any goal.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라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대요. 사실상 첫 문장이 주제네요, 주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 어떤 목표라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대요. 자, 주제 나왔네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목표 달성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요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attitude는 태도라고 하는데 이제 뭐 마음가짐, 뭐 자세, 뭐 이런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가짐에 따라,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 결국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네요, 얘가.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more good intentions. 자, 더 많은, 그러니까 더 좋은 의도와 그리고 great ideas, 훌륭한 생각들이 are sacrificed, 희생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because of limiting beliefs and negative attitudes 때문에요. 그래서 제한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앞에서 말했다시피 beliefs랑 attitude가 중요하다고 했죠.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믿음이 제한적이야. 그리고 자세가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의도나 아니면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다 희생당하고 있다. 즉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hen anything else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요.
자, 이거는 이제 반대 케이스로 말한 겁니다. 부연 설명을요. 목표 달성에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했는데, 막 믿음이 이제 제대로 있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대로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쌤이 중간중간에 얘기해줬었는데 if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예시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시. If you believe, 너가 만약 믿는다면 대절을요. You don't deserve $1 million이니까 너가 100만 달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즉 뭡니까? 믿음에 있어서 제한적이고요. 또는 that you could never earn that much money, 또는 너가 그렇게나 많은 돈을 절대 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요. 됐어요? 그러면 이 지금 두 가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본인의 믿음과 태도에 대한 거죠. 근데 둘 다 어떤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죠? 부정적인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지금 예시에서 말하는 게 아니 난 안 될 거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됐어요?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뒷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실제로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는가? The likelihood of your ever having it. 여기서의 ever는 써놨는데 의미상 주어거든. 그러니까 너가로 해석하는 거야. 너의가 아니라. 그럼 너가 그것을 가지게 될 가능성입니다. 너가 그것을 가질 가능성이 quickly goes to zero. 어떻게 된다? 빠르게 제로로 된다랍니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0으로 된다. 가능성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고 있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연 설명에서는 뭡니까? 결국에는 부정적인 어떤 그 뭐랄까 부정적인 사고 방식은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이 내용 정리한 거예요. 그럼 똑같은 얘기죠, 주제랑.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목표 달성이 안 된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이 안 될 거야. 그럼 1등급 못 받는다. 이거예요. 되게 쉽죠? 다음 내용. Relatively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beliefs 어쩌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 보자면 이 little이 보통 이렇게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면은 도치 구문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보죠. 근데 제가 써놨는데요. 얘는 도치가 아니에요. 도치가 아닙니다. 이 little 이하는요. little 자체가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얘 자체가. 이게 지금 도치 구문이라면 지금 얘가 동사면 뒤에 나와 있는 게 주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치사의 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다 복수형으로 나왔는데 여기 스위치가 안 맞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little은요 거의 없는 것, 즉 nothing의 뜻이요. nothing. 여기서 little은요. nothing. 됐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비교적 거의 has been written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비교적 거의 쓰여지지 않았대. 뭐에 대해서? 믿음, 태도, 의도에 관해서요. 뭐 때문이냐? They relate to the field of finances. 자, 그러한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애들이 어떤 이제 재정적인 분야, 금융 분야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쓰여지지 않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하면은 목표 달성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렇죠? 여태까지 한 얘기가 그거죠. 그러면은 아니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나? 좀 공유가 잘 안 돼 있나? 아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목표 달성이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나? 실제로 뭐다? 그런 게 책으로 잘 안 나왔대. 책으로 잘 안 나왔대.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책으로 잘 안 나왔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애들이 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그 저기 좀 큰 서점 같은 데 가면은 뭐 베스트셀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보면은 너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라. 즉 금융 분야와 관련 있는 게 다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 이런 태도를 갖지 말자 이게 아니잖아요.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거잖아. 되게 더 넓은 범주로서 그냥 목표 달성, 뭐가 됐든 간에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거라는 좀 되게 넓은 범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니네가 뭐 돈 벌자고 뭐 돈 많이 벌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의 목표 달성은 뭐겠습니까? 일단 가장 가까운 걸로 따지면은 시험을 잘 보자, 1, 2등급 받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목표 달성에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거를 중점으로 한 책이 잘 거의 안 쓰여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이런 애들은 돈과 관련 있는 주제로서 많이 쓰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like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there are 뭐가 있냐면 healthy beliefs and attitudes, 건강한 믿음과 태도들이 있답니다. 어떤 믿음과 태도냐? 여기 those가 동격이에요. 자, 즉 어떤 거냐면 대절이야하는 믿음과 태도들인데 help you reach your goals, 너의 목표에 너가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태도들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unhealthy ones도 있대요. 여기서의 ones는 앞에 나와 있는 요 믿음과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과 태도도 있는데 those that hold you back, 그러니까 너를 붙잡아 버리는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너를 이제 지지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가 좀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뭐 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the best thing about beliefs and attitudes, 믿음과 태도의 가장 좋은 것은요, 대절 이하인데 they can easily be changed, 그것들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즉 more easily, 더 쉽게 바뀐다는 건데 than people generally realize,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더 쉽게 바뀔 수 있대요. 뭐가? 믿음과 태도가요. 믿음과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데, 자 일단 뒷내용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While we may not have complete control, 우리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요, 뭐에 대해서 over what happens to us in the physical world,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완전한 통제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모든 통제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we do, 우리는 정말로 실제로 have the power,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to choose what beliefs, attitudes, and thoughts we cultivate. 여기서 cultivate라는 거는 원래 경작하다는 뜻이죠. 여기서의 경작한다는 건 기른다는 거예요. develop의 뜻이야. 우리가 여기서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로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 태도, 사고를 기를지를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뒷부분은요. 자,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간단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결국 이거예요. 첫 문장에서 나온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서 이제 나온 게 믿음과 태도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좋은 점, 가장 좋은 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 뭐 예를 들어 나는 1등도 안 돼. 나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례를 보고 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나 우리의 태도는 생각보다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고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최고의 장점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쉽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flexible하다는 거예요. flexible.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ixed하지 않다. 픽스하지 않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우리가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바꿔내면은 충분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마 제가 이제 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사실 저는 학창 시절 때 되게 불행했어요. 실제로. 지금이야 내가 이제 밝게 살고 있지만 학창 시절 특히 고3 때는 거의 뭐 절정이었거든요. 그때는 막 진짜 막 빚쟁이들 막 쳐들어와서 집 막 다 엎어놓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빚쟁이들이 와갖고 뭐 오이씨 막 다 집안 막 해집어 놓고 뭐 이런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졌던 이제 마인드는 뭐였냐면은 내가 뭐 지금 뭐 19살 나이에 뭐 나가서 뭐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때 뭐 알바는 하고 있었지만 뭐 알바 해봤자 뭐 시급 3천 얼마 받으면서 내가 뭐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힘, 그런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냥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집에 혼자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빚쟁이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경찰에 막 전화해서 뭐 경찰이 와서 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러고 이제 다 나갔어. 그리고 막 울면서 제가 막 집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 해집어진 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멍해갖고 저기 집에 이제 집이 되게 좀 컴컴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갖고 집에서 담배 피고 있었어요. 내가 담배 피는 거 다 뭐라 안 했거든요. 막 이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앞으로. 막 이러다가 그러고 있다가 한 5분 동안 그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내 방으로 들어가서 저 수학 문제 풀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통제권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그 나이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나중에 커갖고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날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 손에 담배 들고 이 손에 펜 들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하면서 진짜 여기 재떨이 많이 하면서 막 눈물이 나와. 이러면서 막 문제 풀었어요. 진짜. 아무튼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거기에서 한 게 똑같은 거죠. 내가 이제 어떤 이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 사고방식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됐죠? 가장 내기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대입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첫 문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부연 설명이 어떤 구체적인 예시라고 해봤자 3번째 줄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부연 설명이 반복되는 말로 나오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로. 결국 반복되는 건 뭡니까? 다 이거거든요. 다 이거. 그래서 대입합 아니면은 요약 같은 걸로 출제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전까지 봤던 거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는 볼게요.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첫 문장에서 낼 거. 뭐 제일 만만한 건 역시 이거죠.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없어요. 그 다음 문장 보이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at 여기는 접속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낼만하죠. 여기 having, 뭐 your 이런 거 다 낼만하죠. 이런 것들 다 가능성 있고. 참고로 이 문장은 바꿔 쓸 수도 있는데 동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오브가 그렇기 때문에 동격 접속사 that으로 써서 바꿀 수도 있거든요. that으로 쓰면 뒤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your가 아니라 이때는 you로 써야겠죠. ever.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 시제가 잠깐만. 현재 시제니까 have, be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얘나 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밑줄을 쳐놓는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자. Live has been written. 이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little이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됐다는 거. has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출제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여기는 사실은 없어요. 뭐 관계대명사가 있긴 하지만 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전통적인 문제죠. 스위치 문제. 주어가 단수형이니까. 네,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일단 뭐 관계대명사 what, 뭐 그 다음에 happens. what 자체가 주어로 쓰일 때는 단수 취급되기 때문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o는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강조의 역할을 하는 do예요. 그래서 really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동사원형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문형 형사 what 정도랑 그 다음에 의문사의 주어 동사거든. 간접 의문으로.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체크할 만큼. 됐죠? 그래서 어법으로 출제한다면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7강 2번 봅시다. 자, 여기는 어법이랑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살펴보면 되겠죠. 자, 바로 가볼까요? when accurate, 정확할 때 assumptions keep you safe. 추정은 너를 안전하게 해주고 and make your life easier. 너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예, 핵심 다 나오네. 주제. 이 글의 핵심 소재 나왔죠. 추정입니다. 추정, 가정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소재죠. 그러니까 추정이나 가정은요 삶을 편하게 해주고 너를 안전하게 해주고 이런답니다. 추정? 이게 뭐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 자, 예시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eeing storm clouds in the sky.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런 이제 먹구름을 보는 게 may prompt, 촉구할 수도 있는데 너가 to grab your umbrella. 그러니까 너의 우산을 짚도록 촉구할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너가 assume하기 때문에,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추정하기 때문에. 뭐를? You may need it. 너가 그것을 우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비록 뭐 할지라도 it's not raining at the moment.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밖에 날씨를 봤을 때 지금은 비가 안 와. 근데 이따 비가 올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추정해서 우리가 우산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비가 오겠죠. 그럼 비가 오면은 이제 그 비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고 우산이. 그리고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겠죠. 내가 막 비에 젖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이 추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삶이 안전하고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또 예시가 나오는 건데 Noticing on expired date on your yogurt. 자, 너의 요구르트에 유통기한이 지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이제 noticing,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assuming, 가정하는 거랍니다. is no longer edible. 자, 그것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may save you, 너를 구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뭐로부터? having to use one of your sick days. 그래서 sick day라는 거는요, 이제 아픈 날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회사로 따지면은 병가예요, 병가. 그래서 너의 병가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세이브를 해줄 수 있답니다. 너를 이제 방지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거트를 딱 봤는데 이게 날짜가 지났어. 그래서 이거는 먹을 수 없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요, 그냥 먹겠죠. 먹어서 배탈 나가고 병가를 내야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갖다 버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병가를 안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imagine, 상상해봐라. 또 예시가 나옵니다. 자, 뭐를 상상해봐라. 네모가로를 How tedious it would be. 얼마나 지겨울지를 한번 상상해보래요. 뭐 한다면? 바로 한다면요. 이거 참고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예요. if, 주어, 과거형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보이시죠? 가정법 과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지겨울지를 상상해보래. 뭐를? 너가 만약에 had to research and check out. 너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뭐를? Every minute detail of your day. 너의 하루의 모든 상세한 부분을 다 조사하고 점검해야 된다면요. 이런 거를 좀 전문 용어로 전수조사한다라고 하죠.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뭐냐면은 전체 다 조사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간 전수조사를 한다면요. 왜 전수조사를 하는데? To make sure you have every piece of information available.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정보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지겹겠냐. 이거를 한번
상상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하면 될까? 제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내가 여러분한테 뭔가 이제 자료를 뭐 예를 들어 주려고 해요. 어떤 자료를. 근데 이 자료를 이제 다 조사를 해보는 거야. 파일 하나하나 다 켜갖고 이제 이 자료는 줘야겠다. 이 자료는 안 줘야겠다. 이거를 다 세부적인 걸 다 조사한다고 쳐봐. 참고로 말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영어 자료만 수만 개 있어요. 파일. 수만 개 넘을 것 같은데. 수만 개가 있습니다. 수만 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열어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걸까?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No one has that much time. 아무도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지만 as useful as the solutions are, they can also get you into troubl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 좀 잠깐 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어법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요. 이 문장은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지금 as 원급 as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원래 여기 써놨는데요. 원래는 올도예요. 올도. 원래는 올도의 주어 동사 useful 이렇게 나온 거야. useful이 형용사고. 그래서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이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에서 좀 이렇게 바꿔 쓰는 패턴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좀 이제 잘 보진 못한 패턴인데 이렇게 조건이 뭐냐면 일단 도나 올도가 이끄는 절이어야 되면서 이 도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형용사 주어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as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제가 오른쪽에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심지어 앞에다 as를 추가해서 as 원급 as와 같은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법적인 거니까 빼버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해석할 줄 알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추정이 유용할지라도 되니? 아무리 유용할지라도 they can also get you into trouble. 그러한 것들이 추정이 너를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로 들이밀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부터 시점이 전환되네. 그렇죠? 이 앞 내용까지는 어땠습니까?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추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수월하다. 다 이 내용이었죠. 그렇지? 근데 여기부터 어때요? 바뀌고 있습니다. 이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올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는가? Not accurately processing the information in your environment. 너의 환경에서, 너의 주변에서 정보를요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로지 보는 거야. What you want to see.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can lead to incorrect assumptions. 부정확한 추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이러고 끝났거든요. 자, 다시 한번 추정이라는 건 분명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초반에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예시가 뭐였습니까? 우산을 챙겨가야겠다. 이거는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한 행동입니까?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추론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추론 자체가 잘못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추론 자체가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반, 근거 이런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 생각대로만 추론을 하면 당연히 이제 올바른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정확한 추론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다 봤는데 당연히 어법 및 서술형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출제할 만하기 좋은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이 여기 but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삽입으로 출제하기가 아주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쨌든 추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준다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큰 틀이야. 큰
타이틀인데 후반부를 보면은 잘못된 추정을 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멘트를 한마디 정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시점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서 순서 문제로 출제해도 좋아요. 사실은 순서 삽입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로 이제 출제할 만한 것들 포인트가 몇 개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휘로 낼 만한 것들 파란색으로 체크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문장에서는 accurate 정도가 좀 출제할 만한 것 같아요. 정확할 때. 자 여기서 조건이 나왔잖아요. 이미 정확할 때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추정이 정확할 때예요. 그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린 추론이 정확할 때 이 추론의 결과, 아니, 추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편해진다라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낼 만한 거. 이런 단어 참 되게 좋죠. prompt, 족구하다 이런 거. 나머지는 없습니다. 낼 만한 거. 그 다음에 또 어휘로 낼 만한 거. 여기서는 save 낼 수 있겠네요. save.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주어 부분만 읽으면 이 동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날짜를 알아차려서 이거 먹을 수 없구나 라고 추론을 했어. 추론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거를 방지해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방지하다에 관련된 단어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서는 save로 나왔지만 막아준다, 방지해준다 이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 됐어요? 나는 여기 어휘로 내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prevent 같은 단어를 내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discourage 같은 단어를 낸다고 쳐볼게요. discourage. 그러니까 discourage 하면 뭔가 낙담시키고 못하게 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잘못 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앞에 주어 부분은 뭐냐면요. 추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글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 뭡니까? 추정하는 게 좋다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discourage 안 좋은 말이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뒤에 너의 병가 중 하루를 사용해야 한다. 야 병가 기꺼이 남아있는 거를 그거를 굳이 써야 된다?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우리가 이 요거트를 안 먹었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얘 자체의 맥락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히려 부정성에 관련된 단어가 나와야 맥락상 맞는 거죠. 이런 게 보통 어휘로 되기가 좋아요. 그래서 save 같은 단어, discourage라든가 아니면 ban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 금지하다 시리즈에 관련된 거, 아니면 impede라든가 방해하다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적합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낼 만한 거. 좀 딱 봐도 뭔가 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단어들 있죠. 이런 거, 헤아디어스 이런 단어들. 이런 게 참 어휘로 내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없습니다. 딱히 낼 만한 게 보이질 않네요. 그 아래 문장. 아래 문장은 당연히 뭐 useful 정도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get you into trouble 하고 나왔는데 이 into trouble 자체를 좀 다른 단어로 쓰면 좀 낼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곤경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너를 뭐 힘들게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너가 뭐 제대로 뭐 일을 처리 못하게 할 수 있다? 어쨌든 안 좋은 유형이 많이 들어가면은 적합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는 보자. not accurately 이런 게 참 내기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incorrect 이런 것들이 다 출제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체크한 애들이 다 어휘로 낼만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뭐 딱히 출제할 만한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빈칸 같은 걸로 낼 만한 게 있을까 하고 봤는데 사실 주제문을 제외하면 빈칸을 낼 만한 게 딱히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주제문도 사실 낼 만한 게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휘 정도? 어휘나 순서 삽입류? 특히 순서류 문제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거를 볼 건데 보기 전에 앞서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